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공개 소프트웨어 토크의 리눅스 개발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리눅스 커널 개발자 박병철입니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참여해주신 김남영님,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송태웅님, 이렇게 세 명이 오늘 리눅스 개발자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네. 먼저 김남영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영이라고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리눅스 커널 팀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업무 분야는 커널과 시스템 쪽의 퍼포먼스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송태웅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리얼리눅스라는 교육과요, 리눅스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싱이나 성능 분석 관련된 도구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응용해서 이제 리눅스 커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술 관련된 이제 용역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오픈소스 컨설팅 부분 일들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LG전자에서 리눅스 커널 개발 업무를 맡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뭐 관심 있게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리눅스 커널 내에 리눅스 커널이 뭐 결국 운영 체제인데요. 리눅스 커널 내에 뭐 타스크 스케줄러, 동기화 메커니즘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짧게 커뮤니티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김남영님하고 저 그리고 몇몇 동료들끼리 매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 한국 리눅스 커널 개발자 모임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상황 나아지면 다시 진행을 할 계획이 있고요. 리눅스 커널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다 같이 참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를 편안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눅스 개발 중에서도 아마도 리눅스 커널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대화가 진행될 건데요. 리눅스 커널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아마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혹시 김남영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리눅스라고 하면 보통 운영체제를 얘기하는데요. 운영체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앱들을 실행시켜주면서 전반적인 컴퓨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그 중에서 보통 운영체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리눅스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개발자분들은 리눅스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폰을 구동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리눅스 커널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구글 검색을 하거나 뭐 이메일을 읽거나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거나 할 때 그런 서비스를 다 동작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리눅스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아까 운영체제라고 했는데 윈도우즈도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운영체제잖아요. 네, 그렇죠. 윈도우즈에도 커널이 있을까요? 그럼요. 윈도우즈도 윈도우즈 NT 기반의 커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최근에도 아마 버전 업돼서 다른 버전의 커널이 중심이 돼서 그 위에 다른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서 윈도우즈라는 전체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운영체제, 뭐 맥, 윈도우즈, 리눅스, 애들 어쨌든 내부에 커널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모듈로서 여러 가지 뭐 자원 관리나 이런 거를 하는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뭐 커널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혹시 리눅스 커널 개발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개발하는 걸 의미하는 걸 말할까요? 성태님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좀
기본적인 부분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리눅스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시스템 자원들, 이게 네트워크나 디스크, 메모리, CPU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눅스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자원을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아무리 이제 대역폭이 좋은 네트워크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리눅스 커널을 통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 안에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C 코드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눅스 커널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런 작업들을 좀 대신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왜 직접 접근 안 하고 리눅스 커널을 통해서 이용해야 돼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라는 게 사실 되게 다양한 종류로 있기 때문에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품 모델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런 하드웨어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얘기를 해서 뭐 브라우저나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안드로이드 폰 위에서 이제 구동된다고 봤을 때 그 어플리케이션이 디스크도 써야 되고 메모리도 써야 되고 네트워크도 써야 되는데 제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드웨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어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하는 것보다는 합해서 통합적으로 리눅스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하드웨어를 이제 추상화해서 유저에게는 이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보여주고 옆에서 다양한 하드웨어가 나름대로의 구현을 가지고 해도 유저는 그걸 모르고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자원에 대해서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중재해주는 역할도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또한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구잡이로 쓰게 되면은 완전히 혼란이 있으니 밑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토크 이전에 사전에 예비 총중 대상으로 질문을 좀 모았어요. 그 질문을 모았는데 뭐 그중에 몇 개를 여쭤볼 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리눅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리눅스 커널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그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서버 구축하는 그 무언가 이 얘기를 할 때 리눅스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리눅스 커널?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해줬으니까 대충 감은 오겠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개발한다는 걸까?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예, 이런 개념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서버 개발을 하는 부분하고 리눅스 커널 개발을 하는 걸 비교해서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바 언어라든지 파이썬 랭귀지를 통해서 어쨌든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저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구동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을 비교해 본다면 리눅스 커널은 조금 더 이제 그 로우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웹 서버들이 어쨌든 네트워크 기능을 써야 되고 HTTP를 쓰면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TCP/IP를 기반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처리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이제 뭐 인텔에서 만든 네트워크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만든 네트워크 카드를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이제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 결국 시스템에 있는 자원들을 다 추상화해서 자료 구조화 시킨 다음에 결국은 그 자료 구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제 돌아가도록 만든 거거든요. 사실 리눅스 커널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모델링해서 추상화해서 자료 구조화 한 다음에 이 자료 구조 가지고 매니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리눅스 커널도 마찬가지로 예, 그 자원을 그 자료 구조화한 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그 다른 개발과 다 동일하고 단 결국은 그 모델링된 자료 구조가 자원하고 엮이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 엮는 그 부분만 이제 어셈블리 언어로 엮어주기만 하면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직접 맞닿아서 뭔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셈블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닌 부분도 사실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리눅스 커널 개발하면은 뭐 어셈블리만 갖고 이루어졌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구나. 사실 이제 어셈블리가 정말 딱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김남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데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90% 이상의 코드는 사실은 C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자료 구조 만들고 그 자료 구조 돌아가고 결국 자원하고 정합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도 아랫단의 그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어셈블리로 다 되어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한번 덧붙여 본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C 언어 자체도 많이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C 언어도 엄청 뭐 어셈블리나 마찬가지죠.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요즘 리눅스 커널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이라는 전체를 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커널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보고 나머지 쪽 개발 과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고 아주 하이 레벨의 메인테이너들이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는 사실 힘들고 아니면 굉장히 맞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지만 아,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커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걸 파악하기 힘들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 쪽에 관련된 기술들인데 이쪽 분야에서 가장 핫한 것은 뭐 사실은 BPF가 몇 년 전부터 가장 핫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BPF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BPF는 커널에 필요한 기능들을 그러니까 커널 내에서 간단한 이제 가상 머신 같이 어떤 외부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가상의 기계를 만들어서 커널 코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동작들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커널에 주입시켜서 커널이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간단히 말하면 그 정도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확장이 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커밋 그 git의 명령어로 이제 커밋 개수로 통계를 내는 것들을 조금 간혹씩 해보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전역적인 그 시야로 이제 전체적인 시야로 봤을 때 통계를 내보면 일단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이쪽이 일단 커밋 개수로는 제일 많더라고요. 제일 많고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 안을 봤을 때는 GPU 쪽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이런 쪽이 가장 커밋 개수로는 핫하게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으로는 뭔가 메모리 쪽이나 뭔가 이제 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데가 좀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 쪽이나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분들이 또 되게 혈안이 돼서 많이 작업하는 내용들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IO 쪽이 확실히 많이 개발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코드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가벼운 주제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그 김남영님하고 송태영님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이 계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혹시 김남영님은 리눅스 커널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사실 뭐 되게 가볍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 때 수업 들으면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수업 들으면서 사실 리눅스를 처음 접했는데 흥미를 느꼈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끼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하나씩 뭔가 관심이 생겨서 보다가 이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커널이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고 누구나 찾아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다라는 그 오픈소스 철학 자체에 뭔가 흥미를 느껴서 보게 됐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었고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오픈소스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진 게 학사 때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 공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멋져 보였어요, 그냥. 저도 근데 사실은 반은 비슷한데, 저도 학사 때 컴퓨터 아키텍처랑 운영체제 과목을 엄청 재밌어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리눅스 커널이 오픈 소스이다 보니까 소스를 입수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지금 여기 계신 김남영님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봤는데 리눅스 커널에 기여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방법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기여하는 법 찾아가지고 이제 사실 그때부터 저는 오픈소스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매력을 느껴서 그때부터 사실은 전 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은 뭐 시스템 분야 쪽에 많이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원래 이제 뭐 인베디드 쪽에서의 그런 작업이라든지 개발 작업이라든지 뭐 포팅이라든지 그리고 또 뭔가 나스 위에 올라가는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리눅스 상에서 도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욕심을 좀 더 갖게 되고 또 이제 뭔가 리눅스 커널도 더 이해하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성향상 약간 분석하거나 추적하는 쪽에 또 관심도 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맞아서 이제 뭔가 성능 분석이나 추적 도구 이런 쪽이 더 이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저도 사실 이제 김남님이 안 계셨으면 사실 제대로 시작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커널 개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김남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예전에 소마 3기를 했었는데 소마 멘토님으로 있으셨거든요. 사실은 전혀 연고가 없었지만 또 연락도 드리고 하면서 좀 개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서 주제 바꾸는 건가? 리눅스 커널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는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하면서 뭐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이걸 지적을 이제 하더라도 사실은 그 커뮤니티 내, 그러니까 개발 커뮤니티죠. 리눅스 커널 개발 커뮤니티 내 크레딧이 충분히 쌓이기 전에는 사실은 그 대등한 관계로 토론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런 메인테이너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는 또 메인테이너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격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하면서 이런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두 분은 어떤 면에서 어떤 때 힘들었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냥 좀 초보자 관점? 약간 컨트리뷰터를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뭔가 그 어느 정도의 그 기여를 하는데 그 하는 와중에 좀 뭔가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더 좋은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싶은 이제 욕심들이 좀 조금씩 더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뭘 개발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참여를 하고 뭔가 더 영향을 끼치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질문 자체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좀 이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적용해보고 많이 활용해보고 또 이제 좀 현업의 케이스, 좀 실전 사례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 리얼 월드에서의 그런 요구사항 또 문제사항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 접근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코드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물론 이제 개발자로서의 접근들도 물론 당연히 이제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능 개선이나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해보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어쨌든 이제 조금 극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일단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태용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초반에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지만 물론 영어도 힘들고 코드 보는 것도 힘들고 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리뷰션 할 만한 뭔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서 코드도 보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런데 회사에서 뭔가 이런 게 업무랑 엮어서 하다 보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쪽 코드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리포트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를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다 보면 코드에 잘못된 점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패치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없는 과정에서는 그걸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컨트리뷰션을 하면서는 이제 사실 메인테이너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코드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데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영철님 얘기하신 것처럼 힘든 때가 많이 있었고 지금에서는 보면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제 패치를 빨리빨리 리뷰 안 해줘서 빨리 처리가 안 되지 버그를 빨리 닫아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점 이런 것들 남영님 패치를 리뷰를 안 해준다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원하는 일정대로 이렇게 오픈소스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그치. 부분들 그리고 제가 패치 보내도 메인테이너 바쁘거나 휴가가 있거나 하면 한동안 답변도 없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 좀 힘든 때가 있죠. 맞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뭐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하면서 뭐 힘든 거 말고 뭐 인상 깊었던 일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기쁜 일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으려나? 인상 깊었던 거라고 하면 예전에 한국에서 코리아 리눅스 포럼 했을 때 그 이후에도 몇 번 기회가 되긴 했지만 커뮤니티에서도 메일로만 보던 이름만 보던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서 사람들과 가깝게 얘기해 볼 기회도 생기고 예전에 리눅스토버즈가 한국에 왔을 때 노량진 수상시장에 가서 맞아요. 회도 먹고 남산타워 올라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누군가는 남영님을 보고 그 느낌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그 구글의 인도 계열 개발자 누구 말하는지 아세요? 네, 남영님 보고 엄청 뭐지? 영향을 많이 받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아하면서 와가지고 뭐 남영님 뭐 팬이심. 잘 안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면서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분에게는 남영님이 일로 토발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그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저도 컨퍼런스 갔을 때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UF3 오픈소스를 좀 소개하는 자리로 이제 유럽의 체코 프라하에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되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에 계시고 막 되게 좋은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천상계 개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발표를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고 막 말도 막 걸고 막 이러니까 저분들도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좀 신기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게 좀 그 뭐라 그랬지? 좀 시야가 좀 넓어진 느낌이랄까? 이런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뭔가 학교에만 있을 때보다 직장에 갔을 때 뭔가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제 좀 그런 분들도 뵙고 이러니까 조금 되게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뭔가 동기부여도 더 됐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쭤보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예전에 이게 스케줄러 쪽 개발을 한창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뭐 스케줄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데드라인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창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 한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자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개발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몇 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그분이 곧 그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랑 그 스케줄러 협업해가지고 뭔가 개선하는 거 관련한 서밋을 열 건데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굳이 나한테 일원인 거죠. 네. 그치 일원인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네. 맞는 말이다. 그쵸, 일원이 그쵸. 된 듯한 느낌? 같은 식구인 맞아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면서 너무 뿌듯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자, 근데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리눅스 커널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어렵지 않나요? 남기님 어때요? 회사 업무와 별도로 오픈소스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도 몇 번 뵀지만 굉장한 노력을 들이셔서 작업을 하셔서 뭐랄까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하기는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저는 마침 기회가 좋아서 LG전자에 저 돈 담고 있을 때 업무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했었지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오픈소스 활동을 하기가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오픈소스 전념하기로 이제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도 사실은 병행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다른 분들의 경우를 보면 두 가지 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약간 연관이 돼 있으면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일 업무가 이거 갖고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러면 이제 좀 접근하기 좋은 것 같고 아니면 회사에서 그 오픈소스를 좀 뜯어서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리눅스 커널일 확률은 정말 되게 적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긴 하니까 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 맞아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남영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LG전자가 그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에서의 활동을 꽤나 장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장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서에서 하기가 그나마 수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픈소스 활동을 장려하면 아무래도 개발자들에 대해서 인식도 훨씬 좋아지고 거기 계신 분들도 사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더 쉽게 접하거나 기술 맞아요. 전파가 잘 되거나 그런 맞아요. 측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리눅스 커널 이런 개발 커뮤니티 활동이 개발자로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커뮤니티 활동이요. 뭐 커널 그 개발 커뮤니티의 활동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커널 개발 활동은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이죠. 저당은 어찌됐건 제 이름이 남아서 제 작업으로 남게 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사실 그런 크레딧이 쌓여서 이제 더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었고, 네, 뭐 커뮤니티 활동은 개발자 본인에게는 일단 당연히 그런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많이 제일 도움됐던 건 사실은 고수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그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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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풍통님. 저도 비슷한 얘기를 좀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리뷰나 디스커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많이 배우게 되는 어쩔 땐 또 창피하기도 하고 살짝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었을까 근데 사실 사람이 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물론 그 고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게 더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게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리뷰나 디스커션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또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더 뭐라 그러지 단단하게 짜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레벨업이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두 분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좀 뭐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뭐 이거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는 뭐 행사나 경험담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송태형님부터? 일단 그 한국 커널 개발자 모임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 어쨌든 커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그 회사랑 뭐 하면서 뭐 병행하기 어렵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답변을 드려서 사실은 그럼 진입조차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또 그 어려운 일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되게 소수잖아요. 특히 커널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큰 기회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때 뵙고 이제 막 뭔가 얘기를 나눴던 분들이 다 지금 또 더 많이 잘 되셔가지고, 예. 그리고 서로 이제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한국 커널 개발자는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제가 참석한 컨퍼런스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막 컨트리뷰션 활동을 한쪽 분야에 이제 타겟을 잡고 이쪽에 내가 계속 컨트리뷰션 하겠다 마음 먹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한 다음에 컨퍼런스를 가게 됐는데, 그쪽 메인테이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저희 명찰 같은 거 있잖아요. 명찰 보고 내 이름이 이렇다, 반갑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혹시 아르날도 얘기하시는? 네네. 굉장히 반갑게 이제 맞아주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눴고 이제 굉장히 친분도를 많이 쌓았던 것 같고, 다른 커널 개발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커뮤니티 활동이 많이 쉬워졌죠. 전보다는 얼굴을 서로 보고 이렇게 아는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뭔가 대화의 뭔가 그 친밀도 같은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는 거 맞고, 네. 그렇게 얼굴 트게 되면은, 이게 뭐 아주 가끔이지만 종종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소속 인원이 된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저도 근데 사실 동일한 인물분께 정말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저는 캐나다에 갔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는 그냥 발표가 아니라 그냥 컨퍼런스를 이제 구경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BPF 쪽에 컨퍼런스 그쪽에 열려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가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아르널도를 뵀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뭔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려주셨던 툴들이 저는 몰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또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있고, 네. 아무튼 되게 좋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좀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행사들이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많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런 거는 이 줌 이런 걸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오프라인 모임을 대체하기 힘들죠. 맞아.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다음에 한국 언어 개발자 모임 하면은 기회가 되면 한국에 한번 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네요. 완전 좋죠. 네, 희망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이제 청중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리눅스 커널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 이제 관심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는 조언이, 이제 주변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하는 조언이 있는데, 사실 그 개발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크게 뭐 두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거랑 어떤 뭐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실습 부분, 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부분과 실습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눅스 커널을 시작을 하려면 실습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 먼저 좀 확보가 돼야 그 실습이랑 이런 게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덩치도 큰데, 물론 근데 커널보다 더 큰 덩치의 프로젝트도 있죠. 근데 문제는 나름 큰 덩치가 서로 엄청나게 밀접하게 엮여서 돌아가는 게 나는 리눅스 커널을 시작하기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단편적인 실습으로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론을 먼저 확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리눅스 커널 개발을 하기에는 더 쉬운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은 뭐 되게 좋다고 알려진 뭐 책들이나 이런 거를 추천하면서 몇 번 반복해 읽어서 이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비로소 저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딥하게 코드 바이 코드,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먼저 이해를 하고 뛰어들어야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실제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게 저는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딥하게 하는 거는 이후에 하더라도 전반적인 거를 훑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 나는 이제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고, 뭐 책이나 이런 걸로 이론을 좀 탄탄히 하고 시작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 뭐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추상화가 된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리눅스가 추상화를 해주잖아요. 기가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천지인 거죠. 그냥 대충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몇 개 끌어다 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조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보면 뭐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도 가상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 커널이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이것도 C 언어 프로그램이고 이거 엄청 헷갈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약간 돌고 도는 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당연히 그랬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뭔가 접근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되게 한계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커널이라는 환경이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런 운영체제는 뭔가 일반 다른 소프트웨어랑 좀 다른 어떤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이제 많이 혼동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책이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보강이 돼야지 확실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시작할 땐 당연히 그때 거의 바이블처럼 읽히던 리눅스 커널의 이해라는 책을 몇 번씩 읽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도 사실 커널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겠다라고 먼저 공부하기 전에 시작했던 게 커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C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갖고 싶어서 이거에 대한 책을 읽었었죠. 그때는 두꺼운 원서를 읽었는데, 나중에 뭐 김민장님이 쓰신 멀티코어 CPU 이야기, 그 책을 나중에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만 읽어도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들을 잘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책 많이 추천하고 싶고요. 저도 사실 예전에 봤던 책들이야 지금 제가 읽은 책이 다 절판된 상태일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긴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커널의 이해, C 언어 펀더멘털, 이런 책들 잘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이고 특이하게 들리는 게, 실제 리눅스 커널 관련된 책은 지금 하나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 자체에 대한 책이 아니라 뭐랄까 도구의 기본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뭐 C 언어를 더 잘하기 위한 책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씀해 줬고, 아까 또 뭐 멀티 CPU? 그 책이 이름이 뭐죠? 제목은 나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도 그 책 읽었거든요. 그 책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리눅스 커널 자체에 대한 어떤 난리지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CPU라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에 이제 최적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최적화를 하다 보니 나오게 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체제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거기에 대응을 이제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 배경 지식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그 리눅스 커널 자체에 대한 책보다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책들의
더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게 얘기하기 힘든데요. 사실 저도 커널 책도 많이 읽긴 했어요. 근데 잘 아, 아시는 것처럼 네. 리눅스 커널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음. 우선 책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미 책이 나오고 나면 사실 실제 커널 버전은 훨씬 올라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실제적인 구현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한계적인 것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이제 새로 나온 책들이 있으면 저도 계속 살펴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커널 구현 하나하나를 잘 읽는 거를 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소스를 통해서 직접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를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다른 어떤 하드웨어나 맞아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어느 정도는 기본이 있어야지 그런 걸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은 현실적인 관점, 그리고 좀 초보분들을 위해서 약간 얘기를 해본다면은, 좀 일단은 뭐 커널 자체가 뭐 1뎁스부터 10뎁스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론을 공부하면 10뎁스까지 다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실은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좀 내공을 쌓고 나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스로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또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사실 저는 UF 트레이스 같은 도구가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널과 유저 스페이스 관계를 조금 같이 추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스템 콜 리드를 했다, 라이트를 했다, 그리고 뭐 메모리 뭐 엠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한 다음에 그 추적 결과를 기반으로 조금 읽어보면은 조금 더 접근하시기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뎁스를 처음부터 모든 거를 10뎁스를 다 가려고 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주요 함수나 뭐 주요 자료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다지는 부분. 그래서 뭐 다 뎁스로 따지면 뭐 제가 봤을 때는 4뎁스, 5뎁스 정도의 내공을 좀 쌓는데 노력하다가 이제 자기 파트를 잡아서 쭉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에 정말 동의하고, 네, 시작 부분을 이론을 제가 빠삭하게 하는 게 좋다고 사실 얘기는 했는데, 맞아요. 계속 이론만 하면은 리눅스 커널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남영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결국은 소스를 봐야 돼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소스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소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사실 이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스를 보는 게 당연히 맞고, 처음부터 근데 소스 보려고 하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 진짜 안 돼서 그 소스를 보기 위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소스를 궁극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소스를 볼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송택님 말씀하신 트래시 하는 도구들 이용해가지고 소스랑 같이 보게 되면은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혹시 두 분이 리눅스 커널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피하고 싶다. 이거는 다시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글쎄요,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는, 그때는 뭔가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뭔가 패치를 보내보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 패치 보낼 때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사실 메일이 어떻게 가는, 내가 메일 셋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보내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막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엄청 묵히고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럴 필요 없지 않나. 그냥 되던 안 되던 안 되는 영어를 겪어가면서 무작정 해봤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혹시 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사실 한번 패치를 만들어 보고 패치를 보내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뭐 회사 뭐 상사도 아닌데 한번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어요? 저는 뭐 아까 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너무 코드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노력들이 좀 같이 가미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 개발자가 되기 전에 슈퍼 유저가 되는 게 개발 작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근데 또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는 않긴 한데, 그런 접근들도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 혹시 지금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리눅스 커널 개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 또는 이제 오픈소스에 뭐 리눅스 커널이 아니더라도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을 거예요. 이런 개발자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송태웅님 먼저. 예, 그럼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너무 기능 개발이나 큰 거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랭귀지를 통해서 개발 작업들을 하고 뭐 과제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기능 개발에 너무 꽂혀가지고 뭔가 오픈소스 참여한다고 했을 때 뭐 개발하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레벨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급 레벨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뭘 개발할지가 이미 도출되는 경우들은 되게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활용을 좀 제대로 했다던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썼다가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썼다던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 접근하실 때 작은 작업들부터 좀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문서 없던 거를 채운다던가, 아니면 테스트 코드 없던 걸 채운다던가, 개선한다던가, 예제 코드 없는 걸 추가한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엔 다 기술적인 작업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코드를 코드를 보고 이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되고, 그래서 좀 작업을 하면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서 좀 너무 처음부터 큰 작업이나, 그러니까 큰 작업이라고 생각 안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은 분명히 어려운 작업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예, 남영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태웅님 말씀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난 커뮤니티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직접 패치를 보내는 활동뿐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 오가는 메일을 지금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 뭐 가능하다면 그 패치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것을 리뷰도 해보고, 아니면 다른 메인테너들이나 다른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하고 그것들을 고쳐가는지를 보는 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예, 커뮤니티 활동이 정말 중요한 거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커널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 또는 이제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에게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소소한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또 사실 요즘 뭐 커뮤니티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잘 모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을 갖는 거는, 예전에 제가 한창 이제 학부생 시절부터 해서 리눅스 커널 개발 시작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커널 쪽에 뭔가 관심도 높았고, 전반적으로 그쪽에 서적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뭐 워낙 머신러닝이니 뭐 AI니 하는 것들이 핫해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커널 개발은 약간 시들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커널 쪽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계속 열심히 작업하셔서 커뮤니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지금 뭐 AI처럼 이렇게 확 엄청 핫하지는 못해도 이쪽은 뭔가 약간 꾸준함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뭐 장기적인 어떤 뭐 직업을 선택하거나 하는데도 뭐 이쪽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리눅스 계속 커널,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눅스 커널 분야의 장점에 대해서 어필하고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저도 그냥 어쨌든 자기가 만약에 시스템 분야를 좋아한다면 너무 이제 대세만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시스템 분야도 되게 많이 계속 발전 중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이제 뭔가 머신러닝 하면서 뭐 GPU 쓰는 것들도 늘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혁신될 만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이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또 계속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커뮤니티 이런 게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뭉쳐서 서로 더 좋은 영향 받으면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두 분의 결하고는 조금 다른 결인데, 제가 맨 처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 제가 오픈소스부터 개발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 있는 내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는 쪽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지식, 개발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 시스템 관련된 지식들이, 그들 각각의 경쟁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픈 문화, 그리고 오픈에서 디스커션하는 문화가, 뭐, 제가 운이 없었을 수 있지만,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폐쇄적이고, 이제, 한편으로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보다 좀 이제 어린 분들, 개발자분들은 다 훨씬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혹시라도 아마 제 생각에 100%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계속 얘기하면, 그럼 아주 폐쇄적인 조직이 있다 보니까, 뭐, 오픈 디스커션도 없고, 내 경쟁력을 남한테 절대 공개도 안 하고, 조직 문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저 사람들처럼 이제 그들만의 경쟁력을 나도 이제 가지게 돼서 저 자리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추하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많은 걸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고, 디스커션 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을 다해서 다른 개발자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간으로 보면 나의 경쟁력 지식을 오픈하는 게 나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쁘지가 않거든요. 도움을 받으면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런 집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이 모두가 정말 발전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개발 문화 속에 있다면 그 문화에 현혹되지 말고, 좋은 문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본인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사람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개발한 경험자로서 바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뭐. 아마 비슷한 경험들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요즘에도 그러려나? 다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은 다 있으실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오픈소스 문화들을 좀 맞아요. 잘 많이. 오픈소스 문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네네. 자, 지금까지 이제 리눅스 개발자들의 본인의 경험담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에 필요한 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참여해주신 김남영님하고 송태웅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청중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직접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토크는 아니었지만, 추후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 리눅스 커널 개발자 모임 오프라인 형태로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저기 미국에 계신 김남영님 쫄라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